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4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노쇠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짓말 선동하는 트럼프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이 거대한 후폭풍이 되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하라, 다른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압력이 민주당 안에서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뉴욕타임스가 앞장서 가지고 기사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바이든 사퇴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지속되니까 지금 분위기는 바이든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대선 첫 TV 토론 참패 이후 거세지고 있는 사퇴론과 관련해 가지고 측근들에게 앞으로 며칠간 대중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후보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사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퇴라는 것은 끝까지 사퇴 안 한다 하다가 극적으로 사퇴 성명을 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세는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한 게 보면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상대로 도저히 바이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토론 이후에 발표된 CNN이 주문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바이든 지지는 43%, 트럼프 지지는 49%, 그 격차가 6%포인트인데 전에보다 훨씬 더 이게 벌어졌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그럼 대체 후보가 누구냐? 대체 후보라고 할 때 제일 앞장서서 떠오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부통령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이분한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CNN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45, 트럼프 47. 이게 좀 좁혀집니다. 바이든 때보다도 해리스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후보가 확정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선언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대체 후보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정하느냐가 이제 미국 민주당의 고민거리가 될 건데, 지명도라든지 여러 걸 고려하면은 해리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은 나이가 지금 59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고, 캘리포니아 출신의 연방 상원 의원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계통이 아주 좋습니다. 이분은 어머니는 남쪽 인도에 있는 타밀족 출신이고, 아버지는 자마이카 흑인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이 좀 복잡하니까 득표에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아시아계도 되고 흑인계도 되고 또 여성이기도 하니까, 이러니까 해리스가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계, 흑인계, 여성 표를 모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요사이 바이든이 이렇게 불리해진 것은 흑인 표가, 그리고 중동 표가 많이 빠져나간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걸 해리스는 메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되니까 아마도 바이든 사퇴와 대체 후보 해리스 가능성이 현재 시나리오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위기에 몰린 것은 바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계산하면 82살인 바이든이 지금도 이런데 4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겠느냐.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이든이 도저히 설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정타를 날린 것은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프리드만 기자는 바이든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칼럼을 써서 올렸습니다. 울면서 쓴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조국에 대한 가장 큰 봉사는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의 재앙일 뿐 아니라 세계의 재앙이다. 바이든이 고집해가지고 이길 수도 없는 선거를 강행해가지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도록 만들면은 바이든과 그 가족은 얼굴을 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칼럼을 썼고, 뉴욕타임스는 별도의 사설을 통해서 바이든이 그만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언론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장하는 게, 뉴욕타임스가 주장하는 게 바이든은 국가가 개인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그런 국익이 앞선다든지 하는 주장은 안 하는데 문제가 크게 생기니까 역시 국가 이익을 앞세웁니다. 국가 이익이 먼저다 하면서 바이든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골치 아프게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요새 조용합니다. 트럼프는 이긴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락부락하게 보이고 에너제틱하게 보인 거는 뭐 나름대로 성공한 셈인데, 바이든이 너무 죽을 써가지고 후보 교체가 일어나면은 트럼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선거가 어느 나라든 이런 식으로 세옹지마 그리고 전화위복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바이든이 토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다는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